저승사자가 감동한 모정. 내 목숨은 이미 다했다. 저승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선고 앞에서 정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린 제 아들이 혼자 남겨지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저승사자의 무정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는 것은 하늘의 법을 어기는 일이다. 그러나 정씨의 간절한 모정 앞에 저승사자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린 아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 씨의 죽음 마이너스 병석에 누운 정 씨가 아들 돌봄을 걱정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저승사자를 만나는 장면. 조선 후기 한양 외곽의 작은 초가집. 겨울이 막 시작되는 차가운 새벽, 방 안에는 병석에 누운 34세 과부. 정 씨와 그녀 곁에서 잠든 8살 아들 영호가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고 정 씨는 힘겹게 기침을 삼켰다. 영호야, 정 씨는 자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녀는 길쌈과 빨래품을 팔아 간신히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어려워질 것이었다. 정 씨는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새벽을 알리는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다. 정 씨의 숨이 점점 얕아졌고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방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정시 가야 할 시간이다. 차갑고 깊은 목소리에 정 씨는 고개를 돌렸다. 검은 도포의 갓을 쓴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명부에서 푸른빛이 일렁였다. 당신은? 정 씨는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저승사자다. 내 이름이 명부에 올랐다.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한다. 영호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엄마, 그는 아직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 씨의 혼은 절박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정 씨는 아들의 모습을 또렷이 보았다. 찢어진 옷소매, 마른 볼, 그리고 불안한 눈빛. 그녀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녀는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흘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단 사흘만 더 아들과 함께하게 해주신다면 그 후엔 기꺼이 저승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영혼을 데려갔지만 너처럼 애원하는 이는 드물었다. 제발. 정 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다. 그렇게 간절하다며 저승사자가 천천히 명부를 펼쳤다. 특별히 사흘을 허락하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저승사자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사흘만 현세에 머물 수 있다. 둘째, 시간이 끝난 후 도망치면 아들도 함께 데려간다. 셋째, 아무도 그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정 씨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약속드립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덮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럼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기억하라. 넷째 날 새벽, 나는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정 씨의 혼이 다시 그녀의 육신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들을 꼭 안으며 창밖으로 사라지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았다. 단 사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간절한 협상 마이너스 정 씨가 아들을 위해 저승사자에게 사흘의 시간을 협상하고 특별한 조건과 함께 현세로 돌아오는 장면. 정 씨는 침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그녀의 몸이 이제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아픔도 열기도 사라지고 오히려 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정 씨는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그녀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다. 사흘. 단 사흘 동안 아들의 앞날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영호야, 오늘 엄마가 할 일이 좀 있어.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니?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 씨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러 가야 해. 곧 돌아올게.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을 아들에게 끓여주었다. 집을 나선 정씨는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계획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비로운 집안인 김판서 댁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김판서는 딸만 넷을 두어 아들이 없었고 덕막 눕기로 소문난 어른이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듯 마는 듯 했다.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이 없거나 흘깃 보고는 금방 눈길을 돌렸다. 마치 그녀가 반만 존재하는 것처럼. 김판서의 대문 앞에 도착한 정씨는 심호흡을 했다. 이 만남이 성공해야만 했다. 하인에게 면회를 청했고 잠시 후 김판서의 부인을 만날 수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부인이 물었다. 정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부인마님, 저는 과부 정씨라고 합니다. 제게는 8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녀는 목이 메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곧 죽는다고? 아니면 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제가 중병을 앓고 있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혼자 남겨질까 너무 두렵습니다. 부인마님께서 저의 아들을 거두어 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김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를 데려와 보시오.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소. 정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내일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문 근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승사자였다. 서두르는구나, 정씨.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김 부인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저승사자가 그녀를 따라 나왔다. 약속을 어기려는 건가? 저승사자가 물었다. 정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단지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승사자의 푸른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다. 기억하라. 사흘 후 넷째 날 새벽. 그때 나는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첫 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내일 영우를 데려가 김 부인에게 보이고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첫째 날의 노력 마이너스 현세로 돌아온 정씨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을 부잣집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과정. 정씨는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영호는 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엄마, 늦으셔서 걱정했어요. 정씨는 아들을 꼭 안았다. 그의 작은 몸은 너무나 가벼웠고 심장 소리는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정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영호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단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켠 후 정씨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일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귀한 분이 계셔.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판서님의 부인이셔. 영호의 눈이 커졌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내가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찾았단다. 하지만 엄마, 오늘은 건강해 보이세요. 이제 아프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영호의 순진한 질문에 정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영호야, 엄마의 병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단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정씨는 아들에게 내일 김 부인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쳤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법, 바른 자세로 앉는 법,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법. 엄마 정말 그 집에 가야 해요? 영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영호야, 엄마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 김판서 댁은 부유하고 자비로운 집이야. 거기서라면 너는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옷도 입고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 밤이 깊어졌다.
정 씨는 아들과 함께 누워 그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영호가 잠든 후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갸름한 턱, 길고 짙은 속눈썹, 작은 코. 모든 것이 소중했다. 사흘뿐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평생 기억할 추억을 사흘 만에 만들 수 있을까?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정 씨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들의 옷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꺼내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이 혼인할 때 가져온 비단 조각을 꺼내 밤새 아들의 이름을 수놓았다. 비록 작은 물건이지만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될 것이다. 새벽이 가까워올 때 정 씨는 문득 창밖에 시선을 느꼈다. 저승사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정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호기심도 깃들어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정 씨는 영호를 깨웠다. 오늘은 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었다. 영호야, 오늘 하루만 용기를 내자. 알겠지? 둘째 날의 위기 마이너스 정 씨가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승사자가 그녀를 추적하고 위기에 처하는 상황. 아침 일찍 정 씨는 아들 영호의 손을 꼭 잡고 김판서 댁으로 향했다. 영호는 엄마가 고르고 고른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역시 가난한 집 아이임을 감출 수는 없었다. 두려움에 떨리는 아이의 손을 느끼며 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영호야, 두려워하지 마. 김 부인은 친절한 분이셔. 내가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대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김 부인은 영호에게 글을 써보라 건넸고 그의 바른 글씨에 만족의 빛을 보였다. 좋다. 내가 이 아이를 거두어 주겠소. 우리 집에서 글 공부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겠소. 정 씨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영호는 어머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저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요. 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영호야, 내일 내 짐을 가지고 올게. 오늘은 엄마랑 집에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호는 계속 엄마에게 물었다. 정말 저 혼자 거기 있어야 해요. 엄마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 씨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영호야,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볼 수 없더라도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란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정 씨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계속 따라다녔다. 집에 도착한 정 씨는 영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옷 몇 벌, 그리고 그녀가 밤새 수놓은 비단 조각이 전부였다. 영호야, 이것을 가져가렴. 정 씨는 비단 조각을 내밀었다.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내가 외롭거나 슬플 때 이걸 보면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영호는 비단 조각을 받아들고 물었다. 엄마, 정말 저를 보러 오실 거예요? 정 씨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정 씨는 창문 너머로 여러 명의 관아 술라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호가 물었다. 정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분명 그녀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일까? 그렇다면 저승사자의 세 번째 조건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영호야, 빨리 뒷문으로 나가자. 정 씨는 서둘러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향했다. 그들은 간신히 술라군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정 씨의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약속을 어기려는 건가, 정 씨?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지막 날의 선택 마이너스 모든 준비를 마친 정 씨가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며 저승사자와 마주하는 장면. 약속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지 술라곤들이 왜 저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저승사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너를 찾는 것이 아니다. 널 도울 수 있는 의원을 찾아온 것이지. 정 씨는 당황했다. 의원이라뇨? 김 부인이 널 위해 보낸 것이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 부인의 자비로움에 그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느꼈다. 의원이 그녀를 진찰하면 그녀가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저승사자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더요. 내일 새벽이면 약속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억하라.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 아들도 함께 데려갈 것이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라진 후 정 씨는 아들과 함께 김판서 댁으로 향했다. 그녀는 의원을 피하기 위해 직접 김 부인을 만나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정 씨의 얼굴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안심했다. 다행이구나. 하지만 아이는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겠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소. 정 씨는 깊이 감사를 표하고 영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날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남았다. 영호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엄마와 함께 즐겁게 보내자. 정 씨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장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왔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인근 강가로 나들이를 갔다. 영호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예쁘세요. 영호의 순진한 말에 정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영호야, 엄마도 내가 웃는 모습이 정말 좋구나.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다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정 씨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며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영호야, 김판서 댁에 가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도 빨리 낫고 저 보러 오세요. 정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았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고 영호가 잠든 후 정 씨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녀는 영호에게 자신의 사랑을 담은 편지와 김 부인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썼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정 씨는 저승사자의 방문을 기다렸다. 진정한 모정의 승리 정 씨의 모정에 감동한 저승사자의 특별한 결정. 그 후 아들의 삶에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 새벽이 가까울 무렵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정 씨는 저승사자가 왔음을 느꼈다. 그는 이전과 같은 검은 도포 차림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정씨.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이 김판서 댁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그 아이가 너무 일찍 알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다. 인간의 죽음은 하늘의 섭리다. 내가 관여할 수 없다. 정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청했다. 제발, 엄마로서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천년을 살며 수많은 영혼을 대했지만 내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는 드물었다. 그는 명부를 펼쳤다. 내가 특별히 한 가지 선택을 주겠다. 내 아들이 15이 될 때까지 영계에 머물며 그를 지켜볼 수 있게 해주마. 그러나 그는 너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정 씨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덧붙였다. 내 아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내리겠다. 그가 15이 되는 해에 과거에 급제하게 될 것이다. 정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어찌? 너의 모정에 감동했다. 천지신명도 이런 사랑 앞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지. 저승사자는 정 씨의 영혼을 이끌고 천천히 사라졌다. 그 순간 영혼은 꿈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영혼은 김판서 댁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단 조각을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정 씨의 영혼은 약속대로 아들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15살이 되네 영호는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급제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 영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정말 그립습니다. 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영호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이제 엄마는 편안히 갈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영호는 자신이 엄마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엄마처럼 선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세월이 더 흘러 영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저승사자는 오래전 그의 어머니를 데려갔던 바로 그 저승사자였다. 준비되었나? 저승사자가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내 어머니는 네가 올 것을 알고 이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영호는 저승사자를 따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모자의 사랑은 죽음조차 초월하여 영원히 이어졌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승사자를 속인 여인 마이너스 죽음을 초월한 모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정 씨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어머니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은 결국 저승사자의 마음마저 움직였지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특히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 빛나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조선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